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엄청난 속도로 이걸 뽑을 수가 있어요. 진도를.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진짜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대부분 요즘은 이제 학원들도 여기다가 처음에 미국 교과서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항상 그걸 넣는 거죠. 어떤 문학적 진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챕터북을 익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 챕터북이 점점 향상돼 갖고 나중에 고학년 가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는데 이게 이제 또 고학년 올라가면 끊어져요. 이거 고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두꺼운 소설들을 잘 읽히는 학원은 없어요. 바쁘거든요. 토플 공부시키고 문제 풀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방학 때마다 인텐시브 코스 학원을 다니거나 또 아니면 뭐 3시간, 4시간씩 막 강의구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고학년 가면 읽은 책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시간이 없고요. 학원 숙제만 해도 영어가 너무나 양이 많고 그게 영어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는 또 없어지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는 또 학원에서 보통 챕터북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읽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적에는 이제 이걸 다 하면 학원보다 더 어릴 적에는 잘 그 조화로운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또 요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애들이 왜 여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멍나는 데를 많이 보게 되면 이때 진짜 해야 될 거로는 이제 동사의 시제 부분의 드릴을 이때 아주 이제 거의 숙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뽑아서 하는데 뭐 그 책에 보통 학원에 가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요만큼만 애들이 동사를 다 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진도 나가고 테스트 보고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시키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여기 단계의 가수 쪽에 그 부분이 메꿔져 있거든요. 그거 메꾸는 게요. 그렇게 뭐 요 책에서 요 챕터 나가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이 시제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제일 이때의 관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사의 시제 변화.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이걸 말할 수 있게 난 살 거다. 걔는 산다. 걔는 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걔는 그다음에 사지 않았다. 그 말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굴지의 어학원을 다 다니는 중학생 아이도 오면은 나는 사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쓰냐면 I wasn't but라고 쓴 애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이때 메꿔줘야 될 개념이 구멍이 난 채로 계속 어려운 단어만 외우면서 어려운 독해만 하면서 진도가 나가면 결국 그 중학교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구멍이 나 있고 그게 바로 중학교 내신에서 애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너희들 학원에서 무진장 어려운 거 배웠지. 그래, 그렇지만 너희는 요거 몰라. 그러고 내는 게 중학교 선생님도 영어 문제고 실제로 거기서 애들이 내신이 100등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렇게 학원을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려오냐. 바로 그 쉬운 문제가 이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때 물론 품사도 이때 다 애들한테 개념을 주셔야 돼요. 뭐 딴 데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때 이 품사 개념이 없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공부만 해온 애들은 고학년이 됐을 때 고는 웬트인데 왜 비금 비걸이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때는 뭐 교과서 하나 떼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는 그 개념으로서 철저하게 동사를 알 수 있고 동사의 시제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사적으로 고는 웬트는 이쪽 동네고 비금 비거는 이쪽 동네라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걸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가 되면요. 이제 이때는 이제 3학년 요때부터예요. 이때부터는 학원들이 요 중에서 잘 된 애들을 뽑아요. 그죠? 학원에서 잘 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었고 몇몇 잘한 애들은 높은 클래스에서 이제 막 토플 이렇게 뽑죠. 그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들러리식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그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이 반 넣었다 저 반 넣었다 이렇게 이사를 하고 가는 게 이제 이 코스까지 이제까지 쭉 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학원 자체 교재를 많이 쓰죠. 입학을 딱 하면 이제 학원마다 자기네들 자체 교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만 들어오면 굉장히 편하니까 계속 쓰거든요. 이때는 어머니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셨냐면 각 부분마다 참 좋은 교재들 많고요. 또 인터넷에서도 너무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다차원 테마 영어가 3학년서부터 그 6학년 중학교까지는 쫙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테마 갖고 그 레벨별로 쫙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한 이 문학적인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요. 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상 끌어주기가 힘들어요. 이제 뭐 해리포터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이상의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집에서 읽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걸 애들이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읽게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요때로 제일 피크를 잡아야 될 거는 아이가 문학적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 정착이 안 되면요. 4학년 때 새롭게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챕터북 읽고 요 3학년 때는 그림이 사라진 책들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는 있지만 딱 보기에 그림이 없고 제대로 된 소설을 읽는 단계가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고 안정이 돼야지 이제 4, 5, 6학년 때는 자기들이 신간을 사서 읽는 아이가 돼요. 뭐가 나왔다 요즘 인기가 있대나 그걸 읽는 아이가 되지. 이때부터 너무 학원에서 오래 앉게 되면 그걸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아이들한테 안 붙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독서는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시키셔야 돼요. 라이팅이 여기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연령에서 멋들어진 라이팅은요. 그거는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보통 학원에서 하는 라이팅 기법 중에 하나는 이제 챕터북을 읽잖아요. 그럼 그걸 읽고 뭐 캐릭터 쓰고 플러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스토리 쓰고 그거를 천편일률로 많이 써요. 이게 편해요. 책 읽기고 쓰고 이게 연계가 돼 있고 가르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때는요. 어머니들이 이때 라이팅 할 적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요. 아이가 뭐 문법적으로 괴상하게 쓰고 못 쓰고 그거 속상해하실 게 아니에요. 애가 연필 잡고 영어로 뭔가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태클을 걸면 안 돼요. 근데 학원에 가면 태클을 자꾸 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8, 9세 때는